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작년 12월 3일에 쿠데타가 일어나고 난 후에 12월 3일에 내란이 일어났죠. 윤석열에 의해서. 그러고 난 후에 이제 만 6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내일이면은 대통령 선거가 실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긴 시간처럼 보이는 6개월이 지나오기도 했고, 지금 막바지에 대통령 선거의 막바지에 이르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뭐 하루를 남겨놓고 있는 이 상황에서도 지금 그 김문수 후보와 이준석 후보 간에 후보 단일화가 아직 매듭이 지지 않아서 이 두 사람의 후보가 단일화 될 것인가 하는 것이 여전히 매스컴에서 뜨거운 이슈로 계속해서 지금 오늘 현재 오전까지도 이 이슈가 뜨겁게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김문수 후보의 사주고 이것은 이준석 후보의 사주인데, 이 두 사람의 사주를 가지고 과연 후보 단일화가 될 것인가 하는 부분과 1번 후보 단일화가 될 것인가, 후보 단일화의 성공 여부 요거와, 두 번째는 후보 단일화 했을 때 그 효과가 어느 정도냐, 후보 단일화의 그 어떤 시너지 효과, 그것이 어떤 식으로 나타날 것인가 하는 거, 요 두 개를 가지고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에는 일각에서 뭐 그 가족에게 물어봤다는 둥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계속해서 이 사주가 맞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아침에 사시라고 했으니까 기사시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주장을 계속해서 펼치는 분들이 있습니다. 명리가들 중에도 있고, 또 많은 분들이 그 김문수 후보의 형이 얘기를 해줬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가 이 사주가 그래서 신묘년 병신월 기해일 기사시가 될 건데, 아침에 이제 사시라고 그러니까요. 그런데 이 시기가 맞다, 이 사주가 맞다면 이 사주로 김문수 후보가 걸어왔는 그 인생 역정 중에서 중요한 변곡점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것들을 이제 대입해 봤을 때 잘 맞지가 않아요. 그냥 성립이 잘 안 되고, 또 하나의 이제 제가 이 사주가 아닐 것이라고 보는 이유 중에 하나는 김문수 후보를 잘 알고 있는 또는 과거의 동지였던 그런 사람들, 또는 뭐 현재도 그 사람의 잘 알고 있는 사람, 또는 최근에 김문수 후보가 한덕수 후보와의 관계에서 후보 단일화하는 과정에서 보여준 태도, 이런 것들을 종합해 볼 때 여러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얘기하는 것이, 김문수 후보는 고집이 황소 고집이다 이런 얘기를, 이거는 이제 뭐 아는, 이 김문수 후보를 아는 사람은 다 일치된 의견이에요. 고집이 황소 고집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 말이 사실이라면은 지금 이 기해일주로 보여지는 이 사주는 김문수 후보의 사주가 아닐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니까 기해일주에 지금 현재 이 사주가 맞다면은 이 사주로서는 그런 황소고집이 나올 수가 없어요. 이것은 불가능한 거죠. 그래서 설사 이것이 기사시라고 하더라도 그거를 가지고 황소고집으로 얘기할 수는 없는 그런 구조의 사주입니다. 만약에 기사시가 아니라면은 이제 뭐 여기에 그 진시라면은 이제 무진시가 되겠죠.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어느 경우라도 이 사주는 황소고집과는 거리가 굉장히 먼 사주고, 또 이 사주가 맞다 그러면은 이 사주의 격이, 이거는 상대적으로 매우 낮은 사주거든요. 이 사주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신월의 기토잖아요. 신월의 기토에서 천간에서 이렇게 병신합하고 지지에서 이렇게 해묘합했어요. 그래서 이 사주는 상관경관, 원사주가 상관경관되어 있는 사주입니다. 설사 이 시지의 기사시다 이렇게 돼 있어도 마찬가지고, 무진시라고 해도 마찬가지예요. 상관경관을 피할 수 없기 때문에 원사주는 완전한 파격이고, 대운에서 이렇게 사주가 격국이 이루어져야 되는 그런 구조인데, 특히 상관경관으로 파격된 사주기 때문에 이 경우는 이제 운에서 어지간히 발복을 해도 쉽게 그렇게 도지사를 2번 하고 국회의원을 3선할 수 있는 그런 큰 그릇이 되기는 굉장히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여러 가지 면에 이 사람의 성정 이런 것들을 봤을 때도 그렇고 이 사람이 서로 살아온 역정을 비교했을 때도 기해일에 되는 이 사주는 아닐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해일주인 요 사주는 1951년 8월 27일이 됩니다. 양력으로 8월 27일을 양력 8월 27일 요 날짜가 이제 이 사주가 되는데 지금의 김문수 후보의 성정이나 여러 가지를 종합해 봤을 때는 잘 일치되는 면이 훨씬 적다. 뭐 일부 맞을 때도 있는데 굉장히 일치점이 굉장히 작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인생의 변곡점, 이분이 국회의원에 당선됐다든가 또는 뭐 도지사를 처음 시작했다든가 하는 그런 해들을 대입해 봤을 때 맞지가 않아서 이 사주는 저는 받아들이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또 뭐 형이 알려줬다 이런 얘기를 하지만은 김문수 후보의 형과 그 나이 차이가 뭐 어느 정도인지 모르지만 한 10살 정도 차이가 난다 쳐도 아기가 태어날 때 초등학교 한 3학년 정도 되는 아이가 그 시간을 정확하게 그렇게 기억하기가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말들에 대해서 신뢰성을 부여하기가 굉장히 어렵다 하는 그런 측면에서 보고요. 저는 이분에 대해서 잘 아는 분들이 얘기하는 그 황소고집이라는 면에서 착안을 했고, 또 하나는 이분이 살아온 중요한 인생의 변곡점을 대입했을 때 이 사주가 훨씬 가깝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이번에도 한덕수 후보와 후보 단일화하는 과정에서 이런 사주가 아니면 거기에 대항할 수가 없어요. 이 사주는 6월 경금의 양인격이에요. 양인격이기 때문에 매우 그 강력한 사주죠. 그래서 매우 고집이 보통 양인격 사주의 가장 큰 특징은 고집이 황소고집이라고 할 때 양인격을 가장 대표적인 거로 가져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굳세고 꿋꿋하고 흔들림이 없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한번 결정한 일에 대해서 좀채로 그것을 번복하거나 되물리거나 이런 일을 하지 않는 그 굉장히 일관된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런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 6월 경금인 이 사주가 훨씬 가깝고, 이 사주도 물론 이제 이렇게 정관이 두 개가 있음으로써 중간으로 파격이 돼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 사주는 양인격의 중관이라는 것은 그렇게 대용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뭐 여기에 병화가 있는 경우도 있거든요. 예를 들면은 중국의 그 강희제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6월 경금에서 이렇게 관살이 있는 것들은 그렇게 흉하지가 않고, 특히 양인격 사주는 격이 고급스럽게 되려면 반드시 관사를 만나야만이 귀하게 됩니다. 그래서 중관이라는 약간 흠은 있지만 그러나 이 정도면 아주 고급스럽고 귀한 사주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삼선 국회의원과 도지사를 두 번이나 할 수 있는 그런 어떻게 보면 이제 귀한 사주가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기해일주로는 그렇게까지는 되기가 어렵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 시가 뭐였든지 관계없이 그런 결과를, 그러니까 뭐 저녁 시간으로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저녁 시간에 들어가도 역시 귀하게 되지가 않아요. 그렇게 많이 예를 들어 뭐 국회의원 한 번 하기도 어려운데 거대 정당의 국회의원을 3번을 했고, 또 가장 큰 지방자치단체라고 할 수 있는 경기도지사를 2번이나 했거든요. 그런 것은 뭐 이분이 대통령 되고 안 되고 관계없이 정치적으로 거물이다 이런 것을 알 수가 있는데 기해일주로는 그것이 성사되기가 어렵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분의 이 사주가 일단 저는 이제 이 사주에서 시를 모르는데 지금 이 사람이 살아온 과정을 대입해 봤을 때 정해시나 병술시가 가장 근접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선에 정해시라고 제가 임의로 이 사주에 시주를 부여를 하고 난 상태에서 보는 것을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시주는 정확하지가 않아요. 그리고 이준석 대표의 사주는, 이준석 후보 이분의 사주는 대체적으로 이 사주가 맞는 것 같아서 그대로 두고 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후보 단일화가 될 것이냐 안 될 것이냐 하는 것을 볼 때 현재 이 사주는 경인대운에 현재 을사년에 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돼 있으면은 이 사주가 그 탈재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탈재 현상이 일어나니까 약간의 그 을사년 운은 김문수 후보의 이 사주라면은 김문수 후보의 을사년의 운이라는 것은
대패가 나는 운은 아니지만 패운이죠. 패운. 패운이다. 그러니까 좋지 않은 운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패운이 되는, 가장 큰 역할을 한 글자가 뭐냐 하면 이 사주에서, 어떤 거냐 했을 때 이 대운에 있는 경금 비견이 나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운에 있는 경금 비견이 나쁜 일을 하고 있는 그런 관계로 인해서 탈재의 현상이 나서 이제 폐운에 이르게 됐는데, 그렇다면은 뭐냐면 비견이 이 사주에서 굉장히 좋지 않은, 원사주에서도 이 양인격 사주가 연간에 투관했는 이 신금이 사주의 가장 큰 기신으로서 역할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또 대운에서 경금 비견이 와서 역시 나쁜 일을 하게 되는, 을사년에 나쁜 일을 하게 되는 그런 구조에 있기 때문에 주변 사람으로 인한 손실, 이런 사주가 을사년은 주변 사람으로 인한 손실이 있는 그런 해거든요. 그러니까 탈재가 일어나는 게 뭐 내가 길 가다가 돈 잃어버리고 뭐 그런 것들도 되지만은, 이런 경우에는 이제 사람으로 인한 손실이에요. 그래서 이준석 후보와의 후보 단일화가 성사되기도 매우 어렵지만, 설사 성사돼도 그 시너지 효과는 아주 제한적이고 거의 무의미한 수준으로, 그러니까 그렇게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실질적으로 이미 사전투표가 2일간 실행이 됐고 내일 하루 본투표가 있는데, 여기에서 과연 후보 단일화 한다고 할지라도 몇 퍼센트의 사람이 이준석 후보를 지지하던 사람 중에서 몇 퍼센트가 고스란히 가지는 않거든요. 그런 것들을 봤을 때 거의 뭐 1% 2%의 어떤 시너지 효과, 그런 거를 낼 정도밖에 안 될 수 있는 아주 미미한 그런 효과를 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 사주가 원사주가 이게 양인격이 중간돼 가지고 굉장히 불리한 구조로 되어 있고 겁재가 투출돼 있어요. 그런데 대운에 있는 경금으로 인해서 을사년의 탈재 현상을 피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고,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결국 원사주에서도 중간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상태에서는 이제 그 자리에서 물러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좋지 않은 것이죠. 그러니까 뭐 죽고 사는 문제는 아니지만은 결국은 이제 성공하기가 어려운 불리한 위치에 있는 운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는 이제 이준석 후보의 사주를 한번 살펴보면은, 이준석 후보는 묘월의 기토에서 을목이 투관을 했죠. 그렇게 한데 해묘 합하면서 을목이 투관했고, 신금이 시지에 투관해서 사축 합하면서 신금이 투관해서, 이 사주는 이제 원사주는 매우 귀격으로 칠살식재격이죠. 칠살식재격이 잘 이루어졌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매우 부귀한 사주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런데 현재 이 사람이 처해 있는 위치가 뭐냐 하면은 현재 을해대운 을사년이에요. 을해대운 을사년에 와 있기 때문에 을해대운 을사년은 여기 지금 을해대운 을사년이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천간으로 계속해서 을목이 원사주 이미 하나가 있는데 을목이 두 개가 연속으로 들어오게 돼서 원사주에 있는 신금이 이것을 감당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이렇게 되면은 그러니까 칠살은 나를 죽이는 기운이란 말이에요. 나를 죽이는 어떤 기운에 직면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어렵습니다, 상황이.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이제 완전한 패운이죠. 그냥 뭐 죽고 살 수준은 아니지만은 여전히 길한 운은 아니고 상당한 패운이다. 그러니까 김문수 후보보다 더 큰 패운에 직면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지금 이 사주가 이준석 후보 같은 경우에는 을해대운 을사년이잖아요. 이렇게 되면은 이 대세운 간의 간섭,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일종의 어떤 운에 직면하게 되느냐 하면은 이런 경우는 이제 재극인되는 운에 직면합니다. 재극인되고 있기 때문에 재극인이라는 것은 나의 욕망이라든가 어떤 그
세속적인 이익 뭐 이런 것들로 인해서 올바른 판단을 거르친다는 것이거든요. 제극인 됐다는 것은. 그래서 이런 구조에서는 올바른 판단을 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준석 후보를 제가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이라도 그냥 포기해버리고 후보 단일화하는 것이 경제적으로나 뭐 향후에 여러 가지 자신의 안전을 도모하는 데 있어서도 매우 유리한 위치에 있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후보를 사퇴하는 것이, 후보를 사퇴해버리고 김문수 후보로 후보를 단일화하는 것이 마땅하겠지만, 이런 구조의 사주, 이런 운에서 이런 구조에서 의뢰대원 을사년의 운에서는 제극인 되는 현상을 피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결과로서 올바른 판단을 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우물쭈물하거나 뭐 여러 가지 망설이거나 이런 걸 하다가 시기를 놓쳐서 설사 후보가 단일화 될지라도 그 후보 단일화의 효과가 아주 미미하게 되어버린다든가 이런 경우가 될 수도 있고, 후보 단일화 자체가 안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볼 때는, 제가 볼 때는 후보 단일화의 가능성은 아주 낮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런 구조라서 후보 단일화가 되는 이 가능성은 아주 낮다. 전혀 없다고는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가능성이 일단 낮고, 두 번째는 후보 단일화가 될지라도 그 결과로서의 어떤 시너지 효과는 아주 미미하다. 그래서 후보 단일화 하나 안 하나 큰 의미가 없는, 지금은 벌써 그런 상황에 처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두 사람 다 지금 상황이 운들이 좋지 않은 운에 와 있기 때문에 이런 과정이 굉장히 어렵게 진행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 그러한 판단을 하는데도 시기를 놓쳐버리는 그런 상황에 직면해서 설사 후보 단일화가 되더라도 그 단일화 효과는 매우 낮을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후보 단일화 자체가 쉽게 이루어질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나 후보 단일화가 될지라도 뭐 안 했는 것보다 조금 과연 그것이 나을까, 그 정도로 보일 정도로 아주 낮은 후보 단일화 효과가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제가 이 논어 위정편 10장에 있는 것을 오늘 이 두 사람을 사주를 풀면서 하나의 돌아보는 어떤 의미의 문구로서, 세상을 돌아보는 문구의 의미로서 요거를 소개를 한번 해드리고자 해요. 그래서 공자께서 어떤 사람의 됨됨이 그런 것을 판단할 때 논어위정편 10장에서 이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시기소이하며 관기소유하고 그 다음에 찰기소환이면 인원수재리요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사람이 하는 어떤 그 동기나 목적, 행위의 동기나 목적을 살피고, 그 다음에 그 과정, 일하는 과정을 살피고, 그 다음에 그 결과에 대해서 이 사람의 가치관이 뭔가, 그러니까 찰기소환이라니까 그건 가치관을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의 목적이 있는지, 뭐 명예의 목적이 있는지, 여러 가지 목적이 있잖아요. 그 가치관이 어디에 있는가, 그거를 살피면은 그 사람이 어떻게 숨길 수 있겠느냐 이렇게 해서, 해석은 뭐 제가 의미로 이렇게 달았습니다만은 그런 얘기가 되겠어. 그러니까 어떤 일을 할 때 그 일을 왜 하는지 그 동기를 한번 살펴보고, 어떤 사람을 평가할 때 그 다음에 그 일하는 과정을 한번 살펴봐야 돼요. 얼마나 사람이 진솔하게 일을 하고 있는가, 진실되어 있는가 이런 걸 봐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의 가치관이 어디에 있는가, 편안히 여기는 것을 관찰한다는 말이 가치관을 살펴라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돈의 목적을 두고 있는지, 명예의 목적을 두고 있는지, 공익의 목적을 두고 있는지, 정의의 목적을 두고 있는지 이런 걸 살피면은 알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고요. 특히 이준석 후보 같은 경우는 이제 계엄이 내리는 날 아주 저도 TV 토론을 보면서 처음 알았어요, 그런 것들을. 그러니까 계엄이 내리는 날에 술을 마시다가 집에 가서 샤워를 하고, 그 일촉즉발의 과정이었는데 그 샤워를 하고 와가지고도 투표장에 들어가지 않고 정문에서 막 소리 지르고 있었잖아요. 그런 게 왜 그러는가 그게 이해가 안 갔는데, 요즘에 이제 TV 토론이나 이런 걸 보면서 그 동기를 조금 알게 됐고, 이 사람이 가치관을 두고 있는 것, 그러니까 이 사람이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들이 뭔가, 그러니까 가치관이 어떤가 이런 것들에서 어느 정도 좀 파악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김문수 후보와 이준석 후보의 후보 단일화가 성사될까 하는 부분과, 또 성사된다면 그 시너지 효과는 어느 정도 될까 하는 그 두 개를 가지고 한번 따져봤는데요. 결론은 후보 단일화가 되기가 매우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보여지고, 두 번째, 설사 후보 단일화가 되더라도 그 시너지 효과는 아주 작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그 이유는 김문수 후보는 탈재 현상이고 이준석 후보는 재극인하는 현상 때문에 후보 단일화에 접근하기가 서로가 매우 어렵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김문수 후보와 이준석 후보의 후보 단일화의 전망, 결과, 시너지 효과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한번 살펴봤습니다. 감사합니다.